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마주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씁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넘으면 어차피 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흐름, 공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지금 60대인 여러분은 훨씬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첫째, 80세가 넘으면 몸이 달라집니다. 80세를 넘기면 아무리 젊게 사셨던 분들도 하루아침에 몸이 내 몸이 아니네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평소엔 수만 번 안 찼던 그 계단에서 중간쯤 올라가다가 멈춰서 숨을 고르게 되고 한밤중에 눈이 떠지는 일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생기죠. 요즘 왜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지? 물 마신 것도 없는데 자꾸 깨네. 이런 말이 입에 붙습니다. 관절은 더 뻣뻣해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걸음을 뗄 때 무릎이나 발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거나 걷는데 자꾸 발끝이 걸려 넘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야가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고 멀리 있는 글자가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익숙하던 동네 골목에서 문득 이 길이 맞나? 이런 혼란을 느끼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게 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라는 것입니다. 이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좀 아껴줘. 예전처럼 막 굴리지 말고 나 좀 챙겨줘. 그동안 고생한 내 몸이 이제 쉬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아끼고 준비하는 것.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80대에 정말 확 무너집니다. 갑작스럽게 골절이 오고 그 한 번의 입원으로 몸이 확 약해지고 그걸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들게 되죠.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니까 운동 좀 더 해야지. 이 정도 계단쯤은 뛰어다녀야 늙지 않지. 하지만 그건 젊을 때 생각입니다. 60대 이후의 운동은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무릎에 무리 주는 계단 오르기보단 평지 걷기, 아령 드는 것보다 가벼운 팔 돌리기,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근육을 풀어주는 것,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체형에 맞는 의자에 앉는 것,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 낮잠을 너무 길게 자지 않는 것, 수분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80세 이후 내 삶의 기본을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은 모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에요. 60대에는 몸이 아직 잘 따라줍니다. 그래서 더 안일해지기 쉬워요. 나는 아직 팔팔한데 뭘. 내 친구들은 등산도 다니고 마라톤도 하는데. 근데요, 몸은요, 고장이 서서히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망가집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100세까지 버틸 수 있게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꾸준히, 다정하게 내 몸을 챙기셔야 해요.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안 느껴질 수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지금 걷는 이 한 걸음이 80세의 나를 살리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어요. 둘째, 80세가 넘으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80세가 넘으면 인간관계가 단출해집니다. 한때는 전화만 하면 나와주던 친구들이 어느새 한 명, 두 명씩 연락이 뜸해지고 그렇게 연락이 끊긴 채 몇 년이 흐르기도 합니다. 늘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문안을 미루다가 결국 보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땐 왜 한 번 더 연락을 안 했을까? 그날 커피 한 잔 하자는 걸 왜 미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자꾸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란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많이 나가고 많이 모이던 분들도 8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귀찮기도 하고 약속을 잡아도 다음에 보자라는 말이 익숙해지죠. 그런데요,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줄이고 마음을 줄이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친구가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다 떠나고 혼자 남는데.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친구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삶이 더 따뜻해지는 존재거든요. 중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서로의 약점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형식적인 인맥은 과감히 놓아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유지했던 관계, 매번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이어졌던 관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런 인연은 조용히 떠나보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연락이 없어도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내가 실수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명만 곁에 두세요. 그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관계도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고요한 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은 아니니까요.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차 한 잔 마시며 지난 삶을 돌아보는 여유, 그게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60대는요, 사람을 골라야 할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적은 사람 속에서 나다운 시간을 지켜내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이제는 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지 말고 몸에 꼭 맞는 옷 한 벌처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한둘만 남기세요. 그렇게 준비해두면 80세의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셋째, 80세가 넘으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80세가 넘으면 정말 자주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서도 나 지금 뭘 하려고 했지? 하고 망설이고 방금 열었던 냉장고 문 앞에서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한참을 서 있기도 하죠. 심지어 손주 이름이 순간 헷갈려. 둘째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 큰 손주 이름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TV 채널을 바꾸다 말고 리모컨을 들고 멍하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당사자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내가 혹시 치매 아니야?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대부분 치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나이를 먹어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능력이 조금씩 느려질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억 저하가 자신감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실수하면 말수가 줄어들고 자신도 모르게 대화에 끼는 걸 피하게 되죠. 예전엔 활발했던 사람이 점점 조용해지고 나중엔 우울감까지 겹쳐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60대에는 반드시 기억을 붙잡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기 쓰기. 오늘 뭐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나는 기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스마트폰 메모 앱 활용하기. 일정, 해야 할 일, 가족 생일, 자주 가는 장소의 주소까지
종이에 쓰는 것도 좋지만 앱은 알림 기능까지 있으니 훨씬 실용적입니다. 아날로그 다이어리 적기.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뇌에 자극을 줍니다. 단어 하나하나 적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습관. 잠들기 전에 오늘 뭐 했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났고 어떤 대화를 했고 무엇을 먹었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습관입니다. 뇌는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 익숙해지지만 발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운다든지, 새로운 언어의 간단한 인사말을 익힌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해본다든지,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시작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억력 향상이라는 목적이 없어도 그 자체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배움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동네를 걸어본다든지, 처음 가보는 카페에서 메뉴판을 찬찬히 읽어본다든지, 이런 사소한 경험도 뇌에는 새로운 탐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배우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기억력이라는 건 무작정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일상을 소중히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기억력을 잃지 않기 위한 작은 습관들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지금은 사소해 보여도 그게 80세 이후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넷째, 80세가 넘으면 역할이 사라집니다. 80대가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맡아온 사회적 역할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이미 퇴직한 지 오래고 자녀들도 이제는 모두 성인이 되어 부모로서의 주요한 책임도 점점 사라지죠. 심지어 손주들도 자라면서 예전처럼 자주 찾지도 않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아.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내가 무얼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네. 그 말 속에는 외로움이 그리고 존재감의 상실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 때 가장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가 있고 하루를 보내야 할 목적이 분명할 때 비로소 삶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80대가 되면 그 이유와 목적이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누군가가 찾아주지도 않고 이 일은 당신이 해야 해요라는 말도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세상에서 나만 빠진 느낌. 그런 감정이 쌓이면 삶의 의욕도 자신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60대에 미리 나만의 역할을 다시 만드는 일. 그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주 1회 봉사하는 것, 글을 써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며 계절을 느끼는 것,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매일 반려식물에게 물 주며 말을 거는 것, 손으로 만든 반찬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80대 이후의 삶을 따뜻하게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걸 느끼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어느 83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집 앞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을 5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별거 아닌 일처럼 보여도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밝게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애들한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아요. 또 다른 한 분은 자신이 어릴 적 배운 바느질 솜씨로 작은 천가방을 만들어 노인정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시곤 합니다. 누군가 내 손길을 기다린다는 게 좋아요. 그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60대는 바로 그런 삶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아닌 개인적 의미를 되찾는 시기. 세상에서 맡았던 일은 내려놓되 삶에서의 존재 이유를 새로 만드는 시간인 거죠. 무대 위에서 내려왔어도 삶이라는 극장에서는 여전히 주연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해요. 그리고 이 역할은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에 더 소중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했던 인생 말고 이제는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일이 꼭 누군가를 위한 봉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림을 그리며 나를 위로해도 되고 매일 걷는 길에서 꽃을 발견하며 하루를 기념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 60대에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80대가 됐을 때 이제 할 게 없네가 아니라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아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내 존재가 누군가에겐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느끼는 순간 80세 이후의 삶은 다시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다섯째, 80세가 넘으면 돈보다 의미가 더 중요해집니다. 80세가 넘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 쓸 일이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옷을 새로 사야 했고 신발도 계절 따라 바꿨고 외출할 일이 많아서 카페도 자주 가고 기회가 되면 여행도 다녔죠. 하지만 80세가 넘어가면 그런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옷장에 있는 옷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새 신발을 사도 신을 일이 없어. 그냥 박스째로 몇 달을 두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고 외출은 병원이나 동네 마트가 대부분이 되면 돈이 쓸 곳이 정말 한정적이 됩니다. 실제로 80대 이상 노인의 주요 지출 항목은 병원비와 약값이 대부분입니다. 필요한 물건은 이미 있고 새로운 걸 사더라도 설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럼 돈은 지금부터 아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시죠. 하지만 정답은 다릅니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 예비비는 꼭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돈은 결국 수단입니다. 시간을 더 안전하게, 더 풍요롭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60대에는 그동안의 습관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던 삶에서 돈을 보람있게 쓰는 방법을 익히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나를 위한 작지만 좋은 음식. 지금까지는 가족 중심, 자녀 중심의 식탁을 차려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한 끼를 준비해 보세요. 좋은 제철 재료, 나에게 맞는 조리법, 먹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 이런 작은 만족이 노년의 기쁨을 채워주는 큰 요소가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식사. 밥은 혼자보다 함께 먹을 때 더 맛있죠. 친구 한 명, 형제, 이웃, 자녀, 손주. 누구든 좋습니다. 식사를 나눈다는 건 감정을 나눈다는 것이니까요. 그 한 끼를 위해 차 한 잔 사고 반찬 몇 가지 준비하는 비용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마음의 공복을 채우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배우고 싶은 취미 하나. 그림, 글쓰기, 꽃꽂이, 사진, 뜨개질, 악기, 뜨락 가꾸기. 뭐든 괜찮습니다. 해보고 싶었던 것 하나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취미를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는 데 쓰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취미는 80대에 접어들었을 때 삶의 활력을 붙들어주는 작은 닻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마음 편해지는 공간 만들기. 우리는 결국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해요. 낡은 의자를 하나 바꾸고 조명을 따뜻한 톤으로 바꾸고 향초나 작은 화분 하나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감정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생활의 쉼표가 되죠. 60대는 이제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을 삶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지출 하나에도 마음이 담기면 그건 낭비가 아닌 투자가 됩니다. 낭비는 사라지고 소비는 기억이 되고 지출은 인생의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80세의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겁니다. 돈은 쌓아두면 숫자일 뿐입니다. 나눠 쓰면 추억이 되고 의미 있게 쓰면 삶의 온도가 됩니다. 이제는 그런 돈 쓰는 법을 익힐 때입니다. 그렇게 준비해두면 80세가 되었을 때 빈 공간이 아닌 의미로 가득 찬 삶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80세가 넘으면 외로움이 일상이 됩니다. 돈보다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 그 의미를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80세가 넘으면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일상 속으로 스며듭니다. 누군가가 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자주 오던 자녀들도 엄마 요즘 바빠서요라는 말이 전화의 첫마디가 됩니다. 명절, 생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집이 조용한 게 점점 익숙해지죠. 손주들은 커서 이제 주말에 올 시간도 올 이유도 없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어떤 친구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이는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멀리 떠나 있기도 합니다. 가끔은 거실에 앉아 아무에게도 불리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단 한마디도 안 하고 흘러가는 하루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이제 나 없이도 다들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없다고 해도 그 누구도 불편하지 않겠구나. 이건요, 단순히 쓸쓸한 게 아닙니다. 존재감의 흔들림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은 몸보다 훨씬 빠르게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60대에는 이 외로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을 지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 살아가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힘도 배워야 합니다. 혼자라는 건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나를 잘 돌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먹는 연습. 밥은 함께 먹는 것이 제일 맛있다지만 이제는 나 혼자 먹는 밥도 소중하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식탁, 나를 위한 반찬. 내가 좋아하는 걸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기는 작은 자립입니다. 혼자서도 즐기는 습관 만들기.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걷기, 혼자 책 읽기. 이런 활동이 익숙해지면 세상이 나를 비워도 나는 내 삶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한 사람과 연결되는 노력. 꼭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 앞 이웃에게 인사 건네기, 가게 주인에게 오늘은 좀 덥죠? 한마디 건네기.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된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식 없는 단 한 사람을 남기는 일. 모든 인간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지칩니다. 하지만 가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 말없이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 그런 존재는 80세 이후 삶의 고요를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고 고독이 익숙해지면 그게 그냥 하루가 되더라고. 그 말이 슬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고독에 휘둘리지 않고 그 고요 속에 나를 지키며 하루를 사는 힘. 그건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60대의 지금 우리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내 곁을 지켜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곁을 지켜주는 삶으로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지금 60대의 내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80세의 나는 누가 없더라도 허전하지 않고 누가 와도 반가울 수 있는 단단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60대라면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제 정리해 봅니다. 80세 이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60대라면 꼭 해야 할 3가지. 첫째, 내 몸에 투자하세요. 건강검진, 가벼운 운동, 식사 습관.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내 몸입니다. 둘째, 사람을 정리하고 다시 연결하세요. 억지로 유지한 관계보다 마음 편한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사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셋째, 하루하루의 의미를 찾으세요. 돈, 명예, 체면 다 내려놓고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채우세요. 작은 기쁨이 쌓이면 인생이 다시 밝아집니다. 누구나 다 세월이 흐르면 노년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를 응원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